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및 한국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4월 14일 발표한 2020년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 따른다면은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0%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플러스 3.3%보다 코비드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마이너스 6.3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IMF가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 0.1%와 2차 석유 파동을 겪은 1980년 2.1%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IMF는 이번 수정 경제 전망 타이틀 제목으로 The Great Lockdown, Worst Economic Downturn Since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했습니다. 즉 대봉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고 했습니다. 대봉쇄는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명령을 내리고 국민의 활동을 자제시키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IMF는 이전 경제 위기와 달리 신종 코로나19 충격이 공급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저도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로 감염병 사태가 길어질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난 1월 세계 경제 전망이 업데이트된 후 3개월 만에 세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염병인 드문 재난으로 비극적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국가들이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검역소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에 따라 세계는 그레이트 록다운, 즉 대규모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뒤따른 활동의 붕괴 양상과 속도는 우리 삶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와 달리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역학, 격리 조치의 효과 및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에 따라 많은 것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국가들이 건강위기,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가계와 기업 및 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폐쇄에서 벗어나면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번 전망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2, 4분기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및 필수 격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올해 하반기에 후퇴한다고 가정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공황 이후 대봉쇄가 최악의 불황으로 만들고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훨씬 나쁘다고 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고 하며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시 마이너스 0.1 성장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후반에 팬데믹 유행이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취해진 정책 조치가 강범위한 회사 파산, 확대된 일자리 손실 및 시스템 전반의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에는 전 세계 성장률이 5.8%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대유행병 위기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세계 GDP에 대한 누적 손실액은 약 9조 달러로 일본과 독일의 경제가 합친 것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가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세계적인 위기이고, 관광과 여행, 환대, 오락에 의존한 국가들은 특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몇몇 경제들은 성장 부진과 높은 부채 수준을 가진 취약한 상태에서 위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시장, 개발도상국 모두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올해 선진국의 성장은 마이너스 6.1%로 전망하고,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도 2020년에는 마이너스 1.0%로 전망했으며, 중국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인당 소득은 170개국 이상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1년은 선진국과 신흥시장 개도국 모두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별로는 글로벌 경제의 엔진인 미국이 마이너스 5.9%, 일본이 마이너스 5.2%, 유로존이 마이너스 7.5%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선진국보다 통상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도 중국 1.2%와 인도 1.9%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이 내년까지 일본과 독일의 한 해 경제 규모를 합친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는 이번 세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가 올해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는 전망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IMF는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적 혼란이 올해 2분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올해 근무일의 약 5 내지 8%를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코로나19가 올해 종식되지 않고 내년에 재발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마이너스 3%포인트 하락하고 2021년은 마이너스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진국은 마이너스 6.1%로 이를 전망치보다 마이너스 7.7%포인트 낮췄고, 신흥개발도상국은 마이너스 1.0%로 마이너스 5.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선진국은 4.5%, 신흥국은 6.6%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IMF는 2021년 경기 반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 여부와 정책적 지원 효과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마이너스 5.9%로 마이너스 8%포인트나 하향 조정했고, 유로존은 1.4%에서 마이너스 7.5%로 8.9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9.1%로 종전 0.5%에서 마이너스 9.6%포인트 낮췄고, 스페인은 1.6%의 성장에서 마이너스 8%로, 독일은 1.1%에서 마이너스 7%로, 프랑스는 1.3%에서 마이너스 7.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도 1.4%에서 마이너스 6.5%로 낮췄고, 일본도
0.7%의 성장에서 마이너스 5.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종전 6.0%에서 1.2%로, 인도는 5.8%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3%로 내다보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금년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조정했습니다. 올해 1월 전망치 2.2%에서 마이너스 3.4%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0%로 종전 대비 마이너스 7.5%포인트 낮춘 이후 가장 큰 하향 조정폭입니다.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한 것도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4%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1980년 마이너스 1.6%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마이너스 5.1% 등 두 차례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는 0.8%의 성장률로 마이너스로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IMF가 이번에 전망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하락폭은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서도 인도와 중국, 인도네시아의 성장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109개 국가자치구 가운데서는 한국의 성장률은 22번째였습니다. 안드레이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 단장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며, 다만 한국의 높은 대외 개방도를 고려하면 주요 교육국의 급격한 성장 전망 하향에 반영된 대외 수요 부진이 성장 전망을 제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대안적인 불리한 시나리오도 제시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아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재정 상태가 악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 세계 GDP는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유행병이 2020년까지 계속되면 내년에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8%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IMF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적절한 금융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 정책과 폭넓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한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하락 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시에 대규모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은행의 상환이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에 대한 재협상을 독려하는 등 채무 재조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폐쇄되는 동안 정책 위반자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대유행의 심각한 단계를 밟으면 기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전과 유동성 편의, 대출 완화, 확대된 실업보험, 혜택 강화,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이미 취한 시적절하고 목표가 있는 재정, 통화, 금융 정책은 가계와 기업의 생명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봉쇄 단계 내내 계속 진행되어 심각한 침체로 인한 투자 중단과 일자리 손실로 인한 지속적인 상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정책 위반자들은 회복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봉쇄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경제정책은 수요 지원과 기업 고용 장려,
민간 공공부문의 대차 대조표 수준으로 신속히 전환되어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 간에 조정된 재정 부양책은 모든 경제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회복 단계에서 부채 상환 및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한 지불 연기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자간 협력은 세계 경제의 회복 활력에 필수적입니다.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쌍무적 채권자와 국제금융기관은 양보적인 자금 조달과 보조금 및 부채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요 중앙은행들 사이의 스왑 라인의 활성화 및 설립은 국제 유동성의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더 많은 경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첫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선진국의 경우 정책금리를 역사적 최저치로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과 저소득국의 중앙은행들 중 절반이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미래 경로에 대한 안내와 자산구매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을 포함하여 금융 시스템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많은 중앙은행이 통화사업 계약을 통해 미국 달러의 유동성 제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사용된 프로그램을 재활성화하고 회사채와 같은 위험한 자산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새로운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시장에서 마지막 구매자로 효과적으로 역할하고 신용 비용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을 돕고 있어 가계와 기업이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신흥시장은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흥시장은 가장 취약한 국가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 사상 최대의 포트폴리오 흐름 유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유출은 GDP의 약 1천억 달러 또는 0.4%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흥시장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볼 때 전례 없는 포트폴리오 유출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흥시장의 누적 총비거주자 포트폴리오 흐름은 GDP 대비 마이너스 0.4%라고 합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약 마이너스 0.23% 수준이나 2015년 중국의 통화평가절하 마이너스 0.03%, 2018년 신흥시장 매도 사태인 마이너스 0.06%보다도 코비드19 사태가 마이너스 0.4%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 정책으로는 Government should do whatever it takes, but make sure to keep the receipt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20대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은 총 7조 달러의 재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 지원은 점진적인 세금 및 실업수당과 같은 소득과 소비를 안정화하는 세금 및 편익 구조인 자동 안정화 장치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선진국은 사람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 세금 및 유동성 측면에서 광범위한 수단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과 독일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연장된 실업수당, 급여세 연기,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등의 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몸이 나쁘거나 스스로 고립되어 있거나 집에 있어야 하며 학교 휴교 중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교통과 관광 및
환대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기업에 임시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기업은 필요한 현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하고 보건위기와 외부 재원 조달 충격을 동시에 겪는 취약국 지원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비드19가 안정되면 신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늘어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